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을 모두 빼앗겼어요. 어린 시절을 모두 빼앗겼어요. 무능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잘 곳을 가질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권리 이외에 감정적으로 소중하게 양육받을 권리와 정서적으로 존중받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도록 양육받을 권리도 있다. 또한 자신의 요구를 제한할 줄 알고 실수를 줄이려고 애쓰며 아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학대하지 않는 부모 밑에 자랄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아이다울 권리가 있다. 유아기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다운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야 한다. 어떤 의무가 가해져선 안 된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의무와 사랑하는 부모가 바라는 몇 가지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적어도 유년기만큼은 그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배우는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십 년 동안 부모의 역할은 극적으로만큼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물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관심과 애착을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도덕과 윤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 어린 시절을 빼앗아 버린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도둑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 시절을 도둑 맞았다. 이 아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일을 나갈 때는 꼭 이렇게 말했다. 숙제해라. 그리고 엄마 잘 도와드리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한다. 동생들 조용하게 놀게 타으르고. 엄마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즐겁게 해드릴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면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였죠. 그러자 모든 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이에게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면서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엄마의 역할 모두 다 이 아이에게 주는 거죠. 숙제하고, 그러니까 숙제는 이 아이의 일이죠, 그죠? 숙제하고 그다음에 엄마 밥 챙겨드리고 동생들 돌보고 아이가 집안일을 하면서 동생들까지 돌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뒤바뀌어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뒤바뀐. 그리고 무능한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무능한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기대를 받으며 자란 어린 레스는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선 가족을 위해 가능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일찍부터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느끼기 위해선 전처럼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죠? 어떠한 일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은 가치가 있는데, 그죠? 무능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빼앗겼다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 아니면 누가 부모님의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아니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부모님이 부모님다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멜레나라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현재 생활이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엉망이고 항상 자기가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남자들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고 항상
안타깝거든요. 읽어보면서. 이런 멜라니의 모습은 상호의존적인 사람이었다. 전형적인 상호의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호의존적이라는 말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의 배우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게 빠진 사람들은 내가 구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줄 수 있어. 내가 구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중독자나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지도치도록 의존해서 그를 구하겠다고 애쓰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을 상호의존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호의존적인 특성들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게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감정의 어려움을 개의치 않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그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행복은 내가 하는 건데. 나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그의 잘못도 두둔하고 사람들이 그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 인생의 많은 것을 그와 결부지어 생각하고 그와 결부지어 해결하려고 든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라는 거죠. 그죠? 그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가 나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할 작정이다.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기구한 남녀 관계는 많이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자기 이야기니까요. 그죠? 나는 완벽주의자이며 뭔가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분노와 부당함을 자주 느낀다.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한 무조건 잘 되어가고 있는 척한다. 그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식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뭘 느끼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나야. 내 자신일 뿐이야. 부모인데 자식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닌데, 그죠? 이건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죠. 이혼한 부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 이혼했다. 이혼하면 이혼해서라도 낳은 자식은 책임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그죠? 헤어지면 이혼하면 남이지만 자식은 일촌이잖아요. 끊을 수 없는 천륜이잖아요. 그죠?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고통받는 이유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자질이 부족한 부모는 매사에 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부모의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없게 한답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모는 자기들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과보호하기도 한답니다. 아이가 어린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과보하라는 부모가 있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이용해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을 용서받는 데 익숙합니다. 나아가서 부모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라든가 부모님은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라는 식으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독이 되는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방해하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고통받게 만드는 것을 여기서는 독이 되는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마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부모님은 왜 내 뜻대로 살게 두지 않는 걸까?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